한번 대답해봐. 우선 fx를 이 상태로 놓고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fx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렇게 뒤집어주자. 뒤집어주고 당연히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를 시키면은 우리 그거 기억하세요. 부분분수 공식을 쓸 때는 두 개의 괄호 중에 어떤 게 앞에 있는 게 편해? 2x-1이 앞에 있고 2x 플러스 1이 뒤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작은 걸 앞에 두고 큰 걸 뒤에 두는 것이 부분분수 공식 썼을 때 편해요. 그래야지 이제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방향의 그런 모양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한테 그대로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을 할게 소야. 그럼 맨 앞에 분수가 얼마가 붙을까? 2x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얘에서 얘를 뺀 것, 그게 얼마지? 2지.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2입니다. 그리고 요거 그대로 그냥 요 앞에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이라고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다가 불러봐 소야. 뭐라고 쓰면 돼? 저 2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맞죠? 요것이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온 이제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1, 2, 3 해가지고 얼마까지 쫙 넣으면 돼? 20까지, 그치? 이미 뒤집어 놓은 상태니까 그냥 여기다가 1부터 2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2분의 3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이제 써보면은, 자, 2분의 3은 전부 공통으로 갖고 있을 거니까 앞에 묶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묶고 나서 예진아, 뭐가 될까? 여기 안에 있는 부분만 쓰면 되니까,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지금 요게 해당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 넣고 2 넣고 넣는 중이잖아.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겠죠? 없어져가지고 쭉 가서 마지막에, 자, 2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20 집어넣으면 39분의 1 빼기, 그쵸? 요렇게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자, 쫙 여기까지 지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늦게 와. 1 빼기 41분의 1이니까 41분의 40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2분의 3까지 곱해버리면 결론 41분의 얼마니? 60. 그렇죠? 요렇게 풀리는 문제. 자, 우리가 유리식 부분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이거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 문제 풀어봤고요. 답은 41분의 6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140번이 인수분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140번 하나 풀고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140번 볼게요. 이 문제는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0이다. 이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별거 없지. 그냥 다 통분시켜버리면은, 요렇게 통분하면은 승우야 뭐가 되니, 분자가? 뭐 플러스? BC 플러스 AC 플러스 AB. 요게 이제 는 0인 거니까 결국은 이 분자에 있는 요 부분이 0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쵸? 자, 요거 하나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이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큰 식인데요. 얘는 잘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통분할 수 있겠어? 분모에다가, 잘 보세요. 결국 분모에 우리가 둬야 될 괄호가 3개지 않나요?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랑 C 플러스 A. 자, 요걸로 통분시킬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명재야, 얘한테는 요거 A제곱한테는 누굴 붙여야 돼? 그죠? A제곱한테는 B 플러스 C라는 괄호가 붙어야 되겠고요. 더하기 B제곱한테는 혜원아 뭐가 붙어야 돼? C 플러스 A, 그쵸? 얘가 붙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현아 C제곱한테는 누가 붙어야 돼? 그죠? A 플러스 B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던 애는 그냥 그대로 3ABC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예요. 이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려면은 이 분자에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돼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이 분자에 있는 식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연아 무서워. 어? 근데 눈을 막 이렇게 뒤집고 그래. 연아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분자? 어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만나면은 보통은 방법이 뭐더라? 보통 약분이 돼요? 지금 기껏 통분시켰는데 다시 약분시키면 안 되지. 일단 이 분자 상태에서 이게 통째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하더라도 하는 거야, 그지? 일단 이 분자를 그대로 지금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을 만나면 쓰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다 지금 2차니까요. 이걸 이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A제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얘네 둘밖에 없고요. A를 갖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요거 A 가지고 있고 요거 A 가지고 있고 얘가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애들을 묶어 보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3BC 그렇게 하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끝에 있는 B제곱 C하고 플러스 BC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만들면은 뭐 요 부분이 뭐 완전 제곱식이 된다든가 그래서 뭐 공통인수가 나온다든가 해서 묶어갖고 이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는데 얘는 이 부분도 안 되죠 지금. 2BC가 있는 게 아니라 3BC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수분해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해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창의력을 좀 발휘해볼까? 일단 분자를요. 전개를 다 시킨 다음에 A제곱 B 플러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B제곱 A B제곱을 쓸게요. B제곱 플러스 AC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C제곱하고 자 포인트는 이 3ABC입니다. 3ABC 3ABC를 3ABC로 그냥 냅뒀더니 아까 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 A 하나 묶어내도 3BC가 돼버리기 때문에 3BC가 처리가 안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3ABC를요 ABC 3개로 봅시다. ABC가 3번 더해져 있는 게 3ABC니까 자 3ABC를 ABC 3개로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놈 있죠? 요놈이랑 그 다음에 요놈이랑 그 다음에 누구 아까 잠깐만 하나씩 갖고 있는 거 하자. 자 여기서 B를 갖고 있는 애들 자 얘가 B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 하나 갖고 있는 애가 아니다. 얘가 A, B를 가지고 있잖아. A, B 갖고 있는 애들을 밑줄 그어볼게요. 얘랑 이렇게 세 개를 A, B라는 공통인수를 묶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 셋을 A, B로 묶으면 A, B 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하나 나오죠. 그쵸?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자 요거는 AC를 갖고 있죠. AC 그럼 AC를 갖고 있는 애가 얘 있고 또 요거 하나 갖고 오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는 AC로 묶을 수 있으니까 AC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요거 먼저 쓰면은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느낌이 오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도 자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여기서도 BC로 묶어버리면 BC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마무리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전체의 공통인수니까 이걸로 묶어버리면은 재현아 뒤에 뭐가 남아? A, B 플러스 BC 먼저 쓸게요. 플러스 CA 이렇게 얘가 분자를 인수분해한 결과물이고 얘 밑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요거
이 부분이 지금 있었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놨던 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이라는 걸 찾아놨기 때문에 요 부분이 그냥 요 부분이 얼마가 돼버렸다? 얘가 0이 돼버렸다. 그럼 다른 부분이 중요하지 않죠? 요게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분수 전체의 값이 그냥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돼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입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인수분해 안 되면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죠. 또는 뭐 정석은 아니지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A 자리에 1 넣고 B 자리에 1 넣고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다. 이러면 어때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뭐가 될까? 0이 되죠. 그쵸? 그지? 그러니까 정석으로 푸는 게 0 안 된다면, 내가 뭐 시험에 나왔는데 도저히 정석으로는 못 풀겠어. 그러면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A, B, C의 조합을 하나 찾는 거지. 숫자를 막 넣어봐가지고 그렇게 찾은 그 조합을 이 식에다가 쫙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쨌든 답은 나오겠죠. 그쵸? 0이라는 답은 나올 겁니다. 그죠? 뭐 요런 편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우리 149로 넘어갈게요. 자, 149로 가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안아, 저기 뒤에 책상이 준비되어 있어. 괜찮다고? 한 번은 봐줄게. 알았죠? 또 눈 뒤집어지면 나가는 거야. 알았죠? 자, 유리함수 보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우리가 유리식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y는만 붙이면 되죠. y는 fx라고 정리했을 때 fx가 유리식이면 걔는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는 이거 전부 다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 요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굳이 얘네는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이거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거, 이런 거는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것들도 큰 의미의 유리함수에는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차 함수, 2차 함수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요 단원에서 주로 배울 것들은 이제 요런 애들, 요렇게 분수꼴을 띄고 있는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이런 유리함수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자, 이거 기억나지 않니? 옛날에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요렇게 생긴 거 배웠었는데, 그때는 여기를 a로 썼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요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게요? 요거랑 같이 배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 안 나니? 아니야, 그때는 분수함수란 말 쓰지 않았어요. 얘는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인데 그때는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어.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때는 얘를 뭐라 불렀냐? 정비례 함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배웠게? 반비례 함수 이렇게 배웠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반비례. 그래서 정비례는 뭐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렇게 생기는 직선이 되고요. 반비례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렇게 생기는 곡선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때 배웠던 그 반비례 함수, 그게 바로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a라는 문자 대신에 k라는 문자를 쓸 거고요.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이 반비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반비례는 유리함수는 이 k 값에 따라서, 자, 그때 배운 내용이랑 같습니다. k 값이 양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곡선이 이렇게 한 쌍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곡선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곡선은 이게 점점 x축에 가까워져요. 근데 아무리 가도 x축에 닿지는 않아요. 계속 가까워지는데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 선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어.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를까? 대답 좀 해줘. 점근선, 그쵸?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는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면은 얘 하나 어떤 변화가 생겼었더라? k가 음수면
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봐. K가 음수면? 이게 지금 이게 그려놓은 게 K가 양수인 거거든요. 음수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2사분면과 4사분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 K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K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고요.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 요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0,0이 되겠죠.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 두 그래프는 서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연아 출동. 점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이든 파랑이든 이 가운데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얘는 대칭을 이루고 있대요. 예를 들면 요렇게 내가 요거 y는 x죠? 요거를 딱 그었을 때 요 빨간 직선에 대해서 요 파란 그래프가 대칭 관계, 여기도 빨간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 요게 성립하고, 반대로 요쪽 방향으로 그었을 때 요렇게 그었을 때도, 자, 이렇게 원점 지나게 이렇게 그으면 이 빨간 선에 대해서도 역시 이 그래프는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에서는 여기가 유리함수의 어떤 그 센터입니다. 센터, 그죠? 중심이에요. 승원이가 다음 타자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애들인데, 얘는 방금 얘기했던 y는 x분의 k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놓은 거니, 승원아? 맞아요. 평행이동 시켜 놓은 거죠. 그쵸?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이동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방금 요 놈 그릴 때 승우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였죠? 요거는 원점이었죠. 점근선의 교점, 얘가 0,0이었어요. 그러면은 평행이동이 들어갔으니까 이 친구의 점근선의 교점이 변했겠지. 그지?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됐어? 그렇죠. P, Q로 변했겠죠.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P, Q,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 그은 다음에 역시 요렇게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방향인지 결정해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애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거 마치 수호야. 뭐 배울 때랑 되게 비슷해. 이렇게 막 P, Q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어떤 함수 배울 때도 이랬죠? P, Q가 등장했던 애가 누구죠?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지. 이 2차 함수도 원래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꼴에서 평행이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기면 꼭지점이 0,0인데 평행이동이 되고 나니까 꼭지점이 P, Q로 바뀐다. 2차 함수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표준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보다 뭘로 낼 때가 더 많을까? 이렇게 생기는, 그치?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일반형으로 문제를 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형의 유리함수를 만나면 우리는 그 일반형의 유리함수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한테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자, 보라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있잖아. 아까 전에 만났던 요런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요 맨 앞에 있는 3 해놓고 괄호를 열고 괄호 안에 무조건 뭐를 갖다 넣어야 될까? 맞아요. 분모에 있는 식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분자와 좌변의 분자와 우변의 분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상수항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요렇게 해놓으면 좌변, 우변은 똑같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요렇게 분수 하나 쓰고 요렇게 분수 하나 쓰면 되는데, 그죠? 요 앞에 있는 요 분수는 x-1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얼마가 돼버리고 3이 돼버리고, 자 뒤에 있는 애는 약분이 안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맞습니다. 요런 꼴로 바꿔줄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표준형으로 갈 수 있죠. 요것만 나오면 우리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재현아, 얘 점근선의 교점 어디예요?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1이요 하지 말고 1,3이요. 그죠? 1,3이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1,3에다가 딱 찍어 놓고 여기 1,3을 지나가는 점근선 두 개 그려야 되겠지. 요렇게 점근선 그리면 얘가 x는 1. 그 다음에 요렇게 점근선 그리면 얘가 y는 3. 요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숫자가 4기 때문에 영재야, 이놈의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 방향에 생겨요? 점근선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1사분면 방향과 3사분면 방향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 있어요. 그죠?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는 뭘 하나 더 찾아주면 좋다? 그냥 이렇게만 그리기에는 조금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이야. 조금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디를 체크해주면 좋을까요? Y 절편. 그죠? Y 절편 하나 찍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녀석의 Y 절편은 얼마일까? 이 녀석의 Y 절편. 그죠? Y 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그래프를 너무 위에 그렸죠. 그죠? 그럼 정확하게 그려보면 Y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날 테니까 그래프가 약간 더 아까 그렸던 것보다 이렇게 좀 축에서 좀 더 멀리 있는, 점근선에서 멀리 있는, 그럼 여기도 약간 더 멀리 이렇게 띄어져서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사분면 방향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Y절편까지 찾으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요런 함수를 만났을 때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요런 함수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점근선만 딱 찾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점근선만 딱 찾으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 그래서 요 모양에서 점근선만 찾으면 된다.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점근선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었어. 혜원이 기억나나? 지각생들 이거 밥을 무슨. 자, 혜원이 대답해봐. 점근선만 찾으려고 그랬을 때 X 점근선은 어떻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기억해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X 점근선. 사실 X 점근선은 분모 보고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X-1이라는 분모는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럼 딱 보자마자 X 점근선 얼마일까? X는 몇? X는 1입니다. 그죠? X 점근선은 그냥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 요겁니다. 요게 X 점근선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이 있으니까 재현아 저기 예안이 옆자리로 가주세요. 자, 요거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X는 1, 요게 X 점근선이다. 그러면 Y 점근선 민영이 해볼까? Y 점근선은 뭐만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기억 좀 해봐. 우리 방학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남아있어야지. 명제? 3 아니야? 그치, 3이지. 무엇과 무엇을 본 거야? 분모의 x의 개수 분의 분자의 x의 개수, 그쵸? 요것만 딱 따오면 우리는 바로 y 점근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자, y는 3이라는 y 점근선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점근선만 따오면 되는 문제에서는요, 이 모양을 안 바꿔도 이 모양에서 바로 우리 찾을 수 있다. 연습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예한이가 해볼게. 요 놈의 x 점근선은 뭘까요? 눈이 안 좋아. 아, 눈이 안 좋아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줄 보여? 저 눈이 안 좋아요. 넌 좋잖아. 자, 뭐죠? 자, 뭘까? x 점근선. 위에 거 X 정근선 어떻게 하는 건지 쓰려고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니, 사람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 귀도 있고,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야.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 그럼 이제 대답해봐. x 점근선은 뭐야?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x 점근선입니다. 그죠? 요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y 점근선은 뭘까? 그럼 y 점근선. 요거랑 요거 보면 돼. 뭐야 그럼 y는 2분의 3이야. y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점근선은 그냥 우리가 일반형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넘겨볼게요. 갔다 오세요.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보시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우리 요거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요거는 보라가 해볼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보라야? 맞아요. 마이너스 1,3이죠. 그럼 마이너스 1,3에다가 마이너스 1,1, 2, 3 여기다가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만들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는 3이죠. 수경기형 써도 돼요? 그래.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4라는 값이잖아, 그죠? 얘가 4라는 값인 걸 보고서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예진아, 어느 사분면 쪽에 그리면 돼요? 1, 3 쪽에 그려야 돼요? 2, 4 쪽에 그려야 돼요? 우리 아까 오늘 맨 처음에 한 거 아니야.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면 어느 사분면 쪽에 그리랬어요? 서예진 씨? 얘가 양수예요. 얘가 양수.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양수가 있으면은 이 x랑 y가 부호가 같겠니? 다르겠니? 같죠? 그럼 어느 사분면에 점이 찍히겠어?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k가 양수잖아 지금. 그러면 이 점근선들을 기준했을 때 1사분면 방향 요쪽 방향과 3사분면 방향 요쪽 방향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2번은 예진이가 해볼게요. 자, 얘 우리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예진아. 그러면 아까 설명한 방법대로 바꿔봅시다. x 플러스 2 한 다음에 맨 앞에 요거 2 써놓고 괄호 안에다가는 무조건 뭘 쓰랬죠? x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괄호 안에 무조건. x 플러스 2를 썼어.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상수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를 갖다 넣어야지 얘랑 똑같은 식이 될까요? 그쵸. 요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 하나 써봐. 자,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어차피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죠. 그럼 그냥 얼마예요? 2라는 애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이렇게 하나 쓰면은 얘는 약분할 수 없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자, 그럼 예진아,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딘가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이거였어요. 뭘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 보면서 마이너스 2, 여기 보면서 2라고 찾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2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 2를 여기다가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쭈루루루루루 긋고요. 쭈루루루 그은 다음에 자 예진 대답해봐. 이번엔 어느 사분면 쪽에다 그래프 그려야 돼? 그죠? 여기 이제 음수가 왔으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윤지야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은 요 점근선이 지금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점근선이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러면 정의역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까? 아니요. 정의역이란 이 함수에 들어가 있는 x값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점근선의 이 x값은 정의역에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럼 정의역 뭐라고 써야 돼요? x바 x는 뭐가 아닌이라고 해버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2가 아닌 요게 정의역입니다. 그쵸? 다른 x값들은 전부 다 이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짝을 찾았어. 근데 마이너스 2 점근선에 있는 x값만 짝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치역은 뭘까? 얘 하나 치역. 정신 차렸으면 승원이랑 교대 좀 해줘. 승원이가 이제 나가고 싶어서 난리네. 정신 들었어 얘나? 거기가 좋아? 어? 어떻게 할 거야? 아 치역이 뭔지 몰라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요 방향의 점근선이 y는 2잖아요. 그럼 요 방향의 점근선이 y는 2면은 2를 제외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를 제외한 실수들이 다 치역인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을 이렇게 썼으니까 치역은 뭐라고 쓰면 될까? y 바 y는 2가 아닌 실수 맞아요. 이것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만 잘 그어놓으면 뭐 정의역 치역은 그냥 그 숫자를 제외한 실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간단한 문제죠. 표준형으로만 바꿔보면 끝날 것 같네. 자 x-2 한 다음에 민서가 해볼까? x-2 한 다음에 요 맨 앞에 마이너스 괄호 그리고 상수항을 맞아요.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럼 요렇게 따로 쓴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 더하기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러면은 x-2분의 3 아닌가?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됐다면 얘는 있잖아. 원래 이 친구의 원래 조상님 평행이동을 시키기 전에 원래 함수의 꼴은 y는 x분의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숫자는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변화할 수 있는 숫자일까? 안 변하는 숫자일까? 안 변하는 숫자거든. 그쵸?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조상님은 얘였고요.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나 생각해보면 x축 방향으로 몇 칸? 2칸. 그치? x자리에 x 빼기 2가 생겼으니까 x축 방향으로 2칸. 네, y축 방향으로 몇 칸?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애가 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 C 다 찾았어요. 요 A는 민영아 얼마였다?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러네. 내가 잘못 풀었네. 쏘리.
여기 플러스가 맞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있던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지? 그러면 A가 3이고 B, C는 이제 평행이동시킨 양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B가 얼마? 2가 되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죠?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제일 처음 함수의 꼴을 생각하시고 평행이동 얼만큼 시켰나 보시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은 예진아,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몇이었던 거야? 맞아요, 그죠? 점근선의 교점 한눈에 보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페이지의 밑에 187번 한번 해볼게요. 187번. 자, 이 친구도 앞에 A가 있긴 하지만 배웠던 방법 그대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봅자. 187번. y는 x 플러스 1분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a 괄호 여기다가는 무조건 분모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내 마음대로 플러스 a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뒤에다 뭘 써야지 얘랑 같은 상황이 될까? 플러스 a를 내 마음대로 넣었잖아. 원래 플러스 a가 없었는데 내 마음대로 플러스 a를 넣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a가 있어야지. 그리고 원래 있던 게 뭐예요? 원래 3이라는 상수는 있었잖아, 그치? 자, 요렇게 놓고서 다시 분배해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요 분자랑 요 분자는 동일하죠. 맞지? 자, 그렇다면 또 요렇게 쓰면은 뭐가 될까, 예진아? a라는 애가 하나 띡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그대로 x 플러스 1분의 a 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요렇게 분수 하나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 상태가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이 녀석의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조상님은 누구겠어요? y는 x분의 예진아, 이 부분에 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값은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평행이동이랑 관련된 거는 여기랑 여기만 지금 평행이동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 그럼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원래 모양이 뭐냐고. 그러면 x분의 뭐라고 대답하면 돼? 아니, 요거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이거였죠. 이게 문제에서 말한 뭐였다는 거예요? 문제에 써 있잖아. 이 녀석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요 놈이랑 겹쳐질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이 녀석이 바로 얘의 조상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쵸? 맞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4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 그쵸? 오케이? 표준형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 유리함수에서 이거 점근선 못 찾거나 K값 못 찾으면은 유리함수 그래프 못 그립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55쪽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요. 정의역을 제한해 줬어요. 아까 말했던 전체 정의역이 아니라 정의역을 제한해 줬습니다. 그렇게 제한했을 때 치역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놔야 이 전체적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수연이가 해보자. x-1분의 잘 봐, 수연아. 마이너스 2 보이죠? 마이너스 2 앞에다가 써놓고서 괄호 안에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x-1이라고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끝에 상수항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상수항 4 있죠?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지 이 분자가 이 분자랑 똑같을까? 이미 상수항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해요? 4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플러스 2라고 쓰면 이제 이 분자와 이 분자는 동일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렇게 하나의 분수를 쓴다고 생각해봐, 수연아.
결국 약분되고 뭐가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시킬 수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은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봤을 때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 같아 보여? 자 원래 함수가 이거였어요. 원래 유리함수가 요거였는데 얘를 평행 이동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돼. 요 값은 유지되는 거고 요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간 거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다시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겼어요? 1만큼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항이 갑자기 붙었죠. 이거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다가 점근선의 교점 찍어놓고 자 가로선 요렇게 세로선 요렇게 하면 자 승우야 요 점근선 누구지? x는 1이고요. 요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조금 정확하게 그릴게요. 요 놈의 y 절편이 소의 얼마니? 얘 y 절편. 네. y 절편. 그쵸? y 절편 x에 0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지나가겠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자 요렇게 그래프 하나 생기고 반대쪽에 요렇게 그래프 생기고 자 요런 애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요 놈인데 이제 정의역을 잘라볼 차례. 자 정의역 잘라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점근선 때문에 잘라진 겁니다. 점근선에 지금 1이라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1에서 지금 잘려진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 놈부터 요 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역이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점근선이 있어갖고 1에서 잘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표시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2면 어디야? 여기가 1이니까 한 칸 더 가가지고 여기쯤에 요렇게 x는 2. 자, 이렇게 점근선이 있어요. 그럼 이 빨간 점근선에 이 빨간 두 점선의 사이 부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하고요.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승원이 한번 대답해보자. 그럼 아이고 자 승원아 요 값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여기 이 x 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의 y 값 요거 얼마일까? 집어넣어봐. 어디다 지금?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3이 맞아? 그래프 위치를 봐봐. 이 점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3이죠? 자,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x에 2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니까 2 집어넣으면은 0이네요. 그쵸? 그럼 그 점을 약간 여기다 찔게요. 자, 여기 2,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대답해야 될 것은 치역이거든요. 치역은 민서야 y값이잖아. 그러면 이쪽의 y값을 생각해볼까? 여기의 y값,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y값들은 요 지점의 y값인 마이너스 3보다 어때요? 작죠. 그쵸? 그러니까 치역을 얘기할 때는 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쪽을 봐봐. 이쪽은 지금 요 지점의 y값이 0이잖아요. 요거보다 색칠된 부분이 위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치역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자 색칠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y 값들을 찾으시면 그게 치역의 범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치역을 답으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가 이 문제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필수죠. 그죠?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직선처럼 쭉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잘 잘라봐야 이 정의역과 치역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나요?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범위를 조금 바꿔가지고 요 집합을 요 정의역을 P라고 했을 때 P의 여집합으로 정의역을 바꾼다면 P의 여집합으로 정의역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아까는 요 빨간 두 점선의 사이가 정의역이었잖아요. 근데 여집합으로 바꾸면 서연아, 저 빨간 점선의 어디가 정의역이 돼? 바깥쪽이 정의역이 되겠죠. 그죠? 그럼 바깥쪽으로 정의역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색칠할 때 요쪽이랑 요쪽을 색칠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정의역을 바꿨을 때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네. 보이니? 그지? 자, 파란 영역으로 정의역을 바꿨다면 그때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서연아?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지점의 y값이 최대값이죠. 그럼 얼마겠어? 이런 데는 지금 파란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지금 P의 여집합으로 바꿨다면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이야? 그치?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0을 갖는다. 0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주어진 정의역 잘라놓고 제일 높은 지점, 제일 낮은 지점 찾으시면 최대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90번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더라. 자, 190번 한번 풀어봅시다. 표준형 바꿔서 그래프부터 그려주세요. 승우야, 표준형으로 바꿔볼 때 x 플러스 2분의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3 괄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상수항 얼마를 내가 내 맘대로 넣은 거죠? 3을 넣은 건가요? 얘를 분배시켜 봐봐. 그니까 3x 플러스 6이 지금 써 있는 거잖아. 그럼 내 맘대로 얼마의 상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6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뒤에다 뭘 써야 돼? 마이너스 6 써주고 원래 있던 거 플러스 k 써주고 자, 그럼 표준형으로 불러봐. 이게 뭐가 되겠어? 3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되겠지. 자, 다시 불러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3이 점근선의 교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요 자리에 있는 요 값이 지금 현재 양수일까 음수일까? 말해줬죠, 문제에서. 이거 말해줬죠? 네. 그러니까 요거 양수인 값이라는 거 알려준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점근선 그어 가지고 마이너스 2,1, 2, 3. 자, 여기다 마이너스 2,3 찍고 자, 요렇게 점근선 그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양수니까 1, 3 쪽에 그어야 되겠죠? 그러면 1, 3 쪽에 요렇게 그어질 거고 요렇게 그어질 텐데 자,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a까지입니다. 그지? 근데 승우야, 이 0이라는 값 이거 x는 0에다 선 그어야 되잖아. x는 0에다 선 하나 긋고 x는 a에다 선 하나 그어가지고 그 둘 사이를 보는 거잖아. 근데 x는 0이라는 선이 곧 뭐예요? y축이 x는 0이야. 그지? 요 y축이 x는 0이야. 여기가 x는 0이고 그러면 x는 a는 어디겠어? x는 a. 어?
내가 지금 x는 0이라는 선을 여기다 하나 그은 거잖아. 그럼 x는 a라는 선은 어디다 그어야 되겠어? 그치. 이거보다 약간 오른쪽이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자,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여기를 x는 a라고 해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요만큼을 보고 이제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이 지점에 나온 값이 뭐겠어? 최대값 최대값. 문제에서 최대값 얼마랬어? 5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나온 값이 뭐겠어? 최소값 얼마일까? 4가 되겠지. 자,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요 지점의 좌표가 0,5죠. 0,5랑 또 어디를 지나가? 그쵸? 여기 a,4를 지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끝났지. 0,5부터 여기다가 대입하면 누구 값 나올까? k 값 나오겠지. 그치? 수호야, k가 얼마 나왔어? 10 나오죠? 0,5를 대입하시면 k 값 10 나옵니다. 자, k 값 10 나왔으면은 요 함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이제 a, 4 집어넣으면 a 나오겠지. 그치? 맞죠? 수연아, a 얼마 나왔어? 2 나올 거예요.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그쵸? 자, 그래서 k는 10이고 a는 2니까 답은 12가 되겠다. 12. 그쵸?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문제는 여러분 풀면서 느끼겠지만 다 그래프가 다야. 그래프만 잘 그리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프 연습만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 자, 156쪽 볼게요. 156쪽의 필수 예제 11번을 보면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b,5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대칭.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 점이 바로 이 유리함수의 뭐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곧 이 유리함수의 뭘까? 영재야, 건드리지 말고. 자, 이 점이 곧 이 유리함수의 뭘까?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치?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야.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라면 우리가 아까 점근선의 교점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얘기했었잖아. 요거 딱 보자마자 우리 점근선의 교점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뭘까? 그죠?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었으니까 1이겠죠? 맞지? 혜원아,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뭘까? 요거를 봤을 때 그죠? 요거 분의 요거라 그랬으니까 a겠죠? 그럼 끝났지. 그냥 1,a가 b,5랑 어떤 거예요? 같은 점인 거예요. 같은 점. 그치? 얘가 점근선의 교점인데 얘도 점근선의 교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a는 5가 되는 거고 b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치? 점근선의 교점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그래요. 2번도 이 직선이나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가 대칭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직선이 이 유리함수의 어디를 지나간다는 뜻일까? 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 어떤 유리함수를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요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냐면, 자, 기울기가 1이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높은가? 자, 기울기가 1이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요렇게. 자, 요런 녀석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대칭을 이루거든. 다시 말하면 이 두 그래프는요,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였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간단하게 풀면 돼. 이놈의 뭘 찾아서? 이놈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뭐 해버린다? 성원아,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윤지야, 얘 점근선이 몇 컴마 몇일까? 점근선의 교점이
그쵸? 1,2겠죠? 그럼 1,2를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버려. 집어 넣어버리면 A는 얼마야? A는 1인가? A는 1, B는 얼마야? B는 3 이렇게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점근선만 찾아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근선 빨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이 문제까지만 풀게요. 필수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 보면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는데 수연아,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점근선이 두 개가 보이거든.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얼마인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게 점근선의 교점인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승우야, 이 점근선의 교점을 보면은 요 식에서 요 유리함수에서 C자리가 얼마고 A자리가 얼마인지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죠. 자, 점근선의 교점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얼마일까? 그죠? C가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누구 값이? A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점근선만 보면 A 값이랑 C 값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쓸게 수호야. 자, Y는 뭐라고 써야 될까? x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 그죠?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그지? B만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점근선만 보면은 A랑 C는 바로 해결되고요. B만 찾으면 되는데 B를 찾으라고 여기 알려준 정보가 하나 있어. 재현아,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구나.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구나. 점근선. 자, 얘 하나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어요. 얘는 너네는 졸지 말고 잘 들으라고 뒤에다 세워놨더니만 서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구만. 얘하나 그래프 봐봐.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봤어. 아니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가냐고. 얘하나 얘가 지나가고 있는 점을 하나 알려줬잖아요. 0, 마이너스 1이. 그래요 이거 여기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0, 마이너스 1. 그럼 0, 마이너스 1을 아까 찾은 식에다가 뭐 해주면 돼? 그죠? 아까 이거 다 찾고 B만 남아 있었잖아. 점근선 이용해서 0, 마이너스 1을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B값 나오겠지. 그지? 혜원아 B값 얼마야? 네, 불러봐.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냥 해봐. Y가 얼마야? Y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B 아니야? 네.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A, B, C 다 나왔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그려지면 다른 것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57까지고요. 그 RPM이 얘들아. RPM이 87까지인데 우리 여기서 RPM에서 유리식 문제들이 좀 과하게 많아가지고 유리식 문제는 몇 개 제외할게요. 그 유형 1부터 3까지 하고요. 유형 6부터 9까지 요 유형들은 빼고 푸세요. 알았죠? 여기 숙제 페이지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유리식 문제들이 많거든. 근데 유리식 문제는 비교적 출제 확률이 좀 적으니까 그 유형 1부터 3, 유형 6부터 9는 빼고 나머지 문제들로 해서 87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게 숙제고요. 토요일날 2시 반이고 교재 빼먹지 말고 둘 다 들고 와. 그리고 얘들아 그 특강 교재 도장 받을 사람